예, 부동산 시장에 또 한 번의 격변이 오는 걸까요? 수도권 주택 시장의 임대 등록과 경매가 늘어가고 있고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값은 8개월 만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부와 여당에선 새로운 규제 카드를 고심 중인 듯한데요.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우의 경제읽기, 오늘도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주제 마찬가지로 안혜경 앵커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제읽기에서는 부동산 이슈들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앞두고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고 주거시설 경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6,350여 명입니다. 그 전달과 비교해서 17.9% 늘어난 건데요. 상당수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앞두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택의 매매 가격, 그리고 전세금 간의 차이가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을 바로 갭투자라고 하죠. 바로 이 갭투자가 몰렸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경매가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전국 주거시설 경매 진행 건수는 4월에 이어서 지난달에도 5천 건을 넘겼는데요. 이렇게 두 달 연속 5천 건을 넘은 건 2015년 이후 바로 4년 만입니다. 강화된 대출 규제와 매매 전세 가격 인하 후폭풍으로 경매에 나오는 게 주 원인이다라는 게 업계 분석인데요.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1% 떨어졌습니다. 31주 연속 하락 행진했지만 그 낙폭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 증가하면서 34주 만에 가격이 0.02%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정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오늘은. 주택 임대 등록하고 경매가 수도권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강남 아파트가 오랜만에 집값이 상승했다, 이런 내용인데, 먼저 주택 임대 등록 그리고 경매, 이 부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시그널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우선 주택 임대 등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정확하게는 예. 임대사업자 등록이에요. 임대사업자 등록. 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을 좀 깎아줍니다. 예. 그 혜택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들어와서 상당히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그 등록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주택에 비해서는 예.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예. 이런 면에서 좀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6월 1일부로 부동산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기준에 따라서 이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매겨져요. 예. 그러니까 6월 1일 날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예. 그거 지나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예. 당연히 5월 달에 예. 임대사업자 등록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여요. 예. 전년 동기 대비 한 20% 정도 늘어났는데 자, 임대사업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정부의 재산세 부과, 예. 종부세 부과, 이른바 보유세라고 그러죠. 예. 보유세 부과 과표도 올리고 세율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꼈다. 그걸 회피해 가려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쉽게 얘기하면 세금 조금 덜 내려고 한 예. 것이다? 좀 차이가 크죠. 그런가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종부세, 재산세가 많이 올랐으니까 예. 그게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면 그게 빠지거든요. 예. 그게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예. 하나 이제 경매가 늘어났다. 예. 경매라는 것은 이제 제대로 줄 돈을 제대로 주지 못할 때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 예. 그 첫 번째 요인이 저당을 잡혔다가 융자를 받고 집을 건저당을 잡혔는데 제때 돈을 못 갚으면 집이 경매를 넘어갑니다. 넘어가죠. 예. 그런 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집을 전세를 줬는데 만기가 돼서 전세금을 주지 못하면 예. 좀 절차는 복잡합니다만은 그 경우에도 경매에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 두 가지 경우에 의한 이 경매 건수가 좀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월간 한 5천 건 이상 되고 있어요. 작년 말에도 한 4,500건 이런 정도인데 거기에 비해서 좀 늘었다. 예. 이런 면에서
이른바 갭 투자를 했다든지 돈이 없으면서 예. 아파트를 여러 채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타격을 받았을 수가 있다. 그런 것이 실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근데 보통은 집값이 웬만큼 떨어져도 저렇게 갭 투자 피해가 생겨서 이 경매를 내놓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지금은 우리 9.13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은행 문을 닫아놓지 않았습니까? 예. 은행에 융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담보 대출자들 또는 그 갭 투자를 해서 전세 준 사람들 입장에서 경매가 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매 낙찰가율을 보면요.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질 않기 때문에 지금 네. 뭐 이 경매가 쏟아져서 예. 부동산이 무너진다. 이런 사태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가 또 짚어봐야 할 것이 보통 부동산 시장을 볼 때 강남의 아파트 값의 추이를 좀 보게 되는데 9.13 대책 이후에 어느 정도 하락세를 보이는 듯 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유가 예. 뭘까요? 예, 지금 9.13 대책 2018년 9월 13일 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부터 33주 동안 꾸준하게 강남구는 물론 전국 집값이 아파트 값이 조금씩 떨어져 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34주 만에 이 트렌드가 역전이 됐어요. 예. 금액은 비율은 그렇게 크게 크질 않지만 강남구 아파트가 지난주에 상승세로 전환을 한 거예요. 예.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상승한 것은 이제 일각에서는 규제 약발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또 최근에 금리를 인하한다는 소리도 나왔죠. 예. 그러니까 시중에 지금 부동자금, 떠도는 자금이 한 1,100조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결국은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예. 현재 33주 동안 떨어져 왔기 때문에 예. 거기에 비해서 0.02% 올랐다. 예. 이것은 그렇게 뭐 상승속이 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다만 계속 떨어지는 추세가 이제 좀 끝난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급매물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소진되면서 예. 가격이 좀 이제 하방 저항을 받고 있지 않느냐. 예. 그런 정도인데 다만 한 가지 이게 주목할 대목은 강남구만 그렇고 서울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34주째 하락이에요. 예. 그리고 수도권, 특히 지방권은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가격 하락 안정화 정책이 전국적으로는 효과를 나타냈는데 예. 서울, 특히 강남구에서는 여전히 여전히 효과가 크게 없다. 예. 그러면서 정부도 조금 긴장을 하고 있지만 예. 그러나 강남구 아파트 값이 무슨 뭐 이 부동산 망국론을 들 정도로 그런 정도는 뭐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남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강남 집값과 관련해서 최근 좀 연관돼서 생각해 볼 수 예. 있었던 사안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 재건축 불가 방침에 예. 대해서 다시 강조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 언급과 그리고 강남 재건축 향후에 허가하는 게 옳다고 보시는지 아니라고 보시는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게요. 예, 지금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이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강남 재건축 문제를 거론했는데 그렇게 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어요. 지금 잠실 5단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롯데월드 대각선편으로 마주보고 있는 그인데 거기에 박원순 시장하고 그 지역 조합원들이 합의를 해서 같이 공모를 해서 설계를 받았어요. 해주기로 했거든요. 예. 해주기로 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느닷없이 해주지 않고 있다고요. 그래서 시위가 일어나고 예. 그 아파트에서는 프랜카드까지 붙였죠. 예.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 재건축의 상징처럼 보이는 엄마 아파트, 대치동의 엄마 아파트 이런 곳에서는 지금 재건축 추진한 지가 30년, 40년 돼 가는데 해줄 것 같아도 왜 안 해주느냐. 예. 그래서 박원순 시장을 해서 시위를 하니까 박원순 시장이 참 해줘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은 현재 부동산 경기가 아직은 완전히 잡혔다고 할 수 없으니까 예. 좀 더 기다려라 이런 시그널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강남 재건축이 이제 옳으냐, 재건축을 허용해 주는 게 옳으냐, 옳지 않냐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기는 참 어려워요. 두 가지 엇갈린 시각이 있습니다. 예. 제가 현재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강남 사람들 재건축을 하면 거기서 시세 차익이 많이 나서 거기서 돈을 버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계속 강남으로 몰려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돈 버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재건축을 허용해 주면 안 된다. 예. 이런 주장이 하나 있는가 하면요. 예. 자, 그러면 재건축 허용 안 해주면 우선
그 개인 사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다. 근데 예. 그것보다 더 문제는 재건축을 안 해두면 강남의 집의 숫자가 더 늘어나지 못하잖아요. 예. 재건축을 하면서 용적률도 높아지고 청구도 올라가기 때문에 집이 늘어나서 그래서 가격이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오히려 정부가 재건축을 막음으로 인해서 강남의 집값을 올리는 것이다. 예. 그래서 경제학계에서도 이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오늘 저희가 뒤에 이제 그 축구 관련된 대담이 하나 더 잡혀 있어서 예. 갈 길이 조금 멀긴 한데 예. 그래서 지금 우리 PD님도 빨리 좀 예. 정리해달라 이런 시그널이 왔어요. 짧게 30초만 예. 요거 하나 짚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지금 어쨌든 좀 약간 긴장을 해야 되는 예. 상황.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뭐 대책이 좀 효과가 있었다라고 판단할지 모르겠으나 강남 불패에 대한 얘기 이런 예. 게 또 나오기 시작하니까 예. 추가적으로 규제할 움직임이 혹시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여부인데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 그 민주당의 이민욱 의원 지난번에 화폐개혁 세미나를 열었던 분인데 이제 이분이 예. 강남 부동산 자산 투기를 허용하지 않겠다. 가격이 더 오른다면 대책을 내놓겠다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정부의 9.13 대책이 효과 100점이다. 예. 100점 정도가 아니라 150점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에 추가 대책이 꼭 필요한 시점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놨는데 34개월 만에 조금 오를 기미를 보이니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예. 이런 정도로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예.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너무 꺼져서 예. 이것이 우리 경기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 경제에 침체를 가져온다는 이런 지금 경제학계의 지적도 없지 않아요. 예. 그런 면에서 예의주시는 하되 예. 경거망동은 필요 없는 그런 시점이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